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김북년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께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흔하게 ADHD라고 많이 아시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부모님들께서 꼭 아시면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펠로우 시작할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청소년 되면 많이 낮습니다. 외래 참관 들어가면 진짜 어머니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바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초등학교 연령대 ADHD 진단받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또 최근에 40대까지 나온 연구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다 ADHD로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진단받은 애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청소년기에 여전히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초등학교 진단받은 애들이 한 반 정도는 20대 초반이 돼도 여전히 ADHD 진단을 받더라. 그래서 성인 ADHD라는 이제 새로운 치료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 이 ADHD를 잘 이해하고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나 보상 회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에게 제안하는 어떤 활동이나 또 그 아이한테 제공되는 과제들이 적절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에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실행 기능을 높이고 보상 회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약물 치료가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해요. 인지행동 치료, 사회기술 훈련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없는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없는 사회기술 훈련은 실행기능 회로나 보상 회로, 그리고 주의력 조절 능력 향상에는 마이너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스스로가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접근하게 되면 정말 인지행동 치료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과제 관리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주변 관계와의 어떤 그런 적절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장 문제가 제일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트라테라가 나왔기 때문에 성장 문제 있는 아이들은 스트라테라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잖아요. 현재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스티뮬런트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장 문제가 있느냐가 사실 많은 걱정거리였습니다. 해외는 5년 내지 6년 내지는 한 8년 연구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초기에는 확실히 식욕저하를 일으키고 그 초기에 식욕저하가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은 식욕 저하의 강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 정도의 식욕 저하 계속 되는 애들은 약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70% 정도의 아이들은 스티뮬런트 처음에 썼던 게 약간 식욕 저하가 생기더라도 유지 치료할 경우에 한 100일이나 120일 정도 지나면 원래 정도의 식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 심각한 체중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고요. 키는 한국 데이터가 이건 좀 있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2년 정도에 대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ADHD와 약물 치료를 한 ADHD 사이에 신장의 차이가 0.5cm 미만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스티뮬런트가 약간의 그런 어딕션 포텐셜 내지는 디펜던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에게 스티뮬런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쓰면 안 되는 거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 회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 수행이나 이런 계획적인 활동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보상 회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서 기능적인 도파민 결핍이 있고 기능적 도파민 결핍이 있을 때는 스티뮬런트의 적절한 치료가 오히려 약물 중독을 예방한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아이들에서 공부 잘하는 약 내지는 잠 안 오는 약으로 이걸 쓰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저는 이 실제 중독 문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파민이 결핍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상 회로가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아이들에게 도파민을 과다 투여하게 되면 그때는 그 아이에게 도파민 인덕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그 약물이 중단된 다음에 도파민 기대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2차적인
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약을 못 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연구에서 2 내지 3년 정도 약물 치료 후에 실제로 약물 중단을 계획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청소년기로 근접할수록 약물 사용에 대한 일정 기간 치료 후에 약물을 중단했을 때 그 사이에 아이들이 갖게 되는 주의력 문제나 실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정도가 좋아져서 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거죠. 끊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브레인의 플라스티시티는 약물의 효과와 또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경험에 있어서의 성공 경험, 또 부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지행동적 자기조절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실제로 아이의 조절 기능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되거든요. 건강한 발달을 ADHD 애들도 분명히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건강한 아이들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ADHD 브레인도 함께 발달한다. 대신에 그 발달에 너무 지연되고 발달로 인한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해주는 것이지, ADHD 애들의 브레인도 발달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2년 정도의 안정적인 치료 후에 약물이 중단될 경우에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